학교 도착! 출근 시간은 8시 40분입니다. 급식소로 가볼까요? 급식소 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 중인 학교는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와 지정 좌석제, 불투명 칸막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금정옥입니다. 오늘은 영양교사 직무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로 영양교사의 직무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영양교사 금정옥의 하루 함께 해볼까요? 영양교사가 하는 업무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교육,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양교사의 하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출근하면 급식 종사자의 반려를 체크해요. 지금은 우유냉장고로 가고 있어요. 우유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배송온도 기록지와 함께 보존식에 보관할 우유를 챙겨옵니다.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우유 배송 차량의 온도와 우유급식 위생점검 일지를 기록한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교육 3분기 연수를 들을 차례예요. 교사는 꼭 들어야 하는 연수가 많은 편인데 집에서도 듣고 업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듣고 있어요. 검수 업무 및 급식 서류 정리입니다.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하고 거래 명세서, 배송 차량의 온도 기록지, 검수 일지, 축산물 등급 판정서, CCP 일지 등의 서류를 정리해요. 여기서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란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 발급하는 소, 돼지, 닭, 계란, 오리의 등급 판정 확인 서류예요. 축산물 허위 납품, 등록정보 무작위 변조 방지를 위해 축산법 시행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랍니다. 이 외에도 서류가 많은데 냉장, 냉도, 온도 관리의 경우는 햇스톱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시간이 기록되어서 업무를 한결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24시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기준 온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해요. 이제부터 점심 급식 전까지는 급식과 영양교육 관련하여 접수되는 공문을 처리하기도 하고 틈틈이 균형 잡힌 영양소 기준을 준수하며 식단을 작성하기도 한답니다. 식단 작성과 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양사는 D2 발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영양교사는 한 달치를 계획하여 발주를 넣습니다. 학교 급식의 식단은 건강지향적이며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 관리를 위해 구성됩니다. 학교마다 학생부터 교직원의 인원수가 다르겠죠. 다양한 연령층이 학교에 있는데 정확한 급식 인원을 입력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영양 기준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 상황에 따라 영양 수업과 영양 동아리, 영양 상담도 하지만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급식을 통해 식생활 교육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보니 식단 작성이 정말 중요해요. 식단을 작성하고 품위하기 전에 식자재 재고 조사와 함께 유통기한 전수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조리장에 들어가 볼까요? 조리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붙여놨답니다. 그리고 학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해요. 종류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급식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급식소 게시판입니다. 학생들이 급식 소리함에 의견을 넣어주면 제가 하나씩 답장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급식 소리함에는 쪽지가 2개 들어있네요. 배식 전에 답장을 적어볼게요. 와우. 점심 급식 시간이 다가와서 위생 가운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존식을 모든 음식의 1인 분량을 담아 보존식 냉동고에 보관하고 검식을 합니다. 보존식은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 시 원인 규명 자료로 사용되므로 꼭 급식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재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검식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 급식 사진을 올리기 위해 식단 사진 촬영을 저는 함께 하는 편이에요. 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검식을 하겠습니다. 검식은 조리된 음식의 맛,
온도, 조화, 이물, 이취, 조리 상태의 이상 유무를 배식 전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수라서 검식 겸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TMI이긴 한데 식품 영양학과 진학을 희망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영양교사는 언제 점심을 먹나요? 입니다. 저는 배식 전에 검식을 할 때 밥을 먹는 편인데요. 그런데 메뉴가 바쁜 날은 배식이 끝나고 먹기도 해요. 즉 학교 여건에 따라 영양교사의 밥 먹는 시간은 배식 전, 배식 후 모두 다 다르다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이렇게 보존식 검식을 완료했으면 급식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급식이에요. 쌀국수, 칠리 깐쇼새우, 배추김치, 갈릭 스콘입니다. 배식 시간은 영양교사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식생활 지도와 함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식이 마무리되면 사무실로 돌아와 아까 촬영한 식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눈의 피로를 풀어줘요. 청량한 가을 하늘이 좋은 9월의 어느 날입니다. 자, 감상 타임을 끝내고 다시 업무를 시작해볼까요? 다음은 급식 방역 관리입니다. 하절기에는 2달에 한 번, 동절기에는 3달에 한 번 방역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정기 방역뿐만 아니라 추가로 특별 방역을 하며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시장 조사를 나가는 날이랍니다. 10월 학교 급식품 거래 신뢰 가격 조사를 위해 지역마트 3곳을 돌아다니며 가격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업무는 매일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매년 꼭 해야만 하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급식 운영을 소개해 드릴게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급식 계획, 영양, 위생, 식재료, 작업, 예산 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 급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운영 계획의 이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 후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 조치를 강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 학기별 식품비 사용 비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 업무를 소개해 드릴게요.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조리 중 사원 건강 상태 확인과 위생 교육 및 학생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급식 외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위생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식중독 사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매년 미생물 검사와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교육청과 군청, 구청에서 오셔서 학교 급식 위생 및 운영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조리장 상황에 따라 노후기계 AS 및 교체, 노후급식소 공사 등을 신청하여 방학 중 추진하기도 합니다. 올해 저는 노후기계 교체를 한 건 했는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전기소독고가 올 상반기에 교체한 기계입니다. 세 번째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는 채식급식인데요. 기후위기 환경교육과 연계한 채식급식을 추진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외에도 백미밥상, 저염밥상, 저당밥상, 지구의 밥상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 1회 지구의 날을 운영할 때에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급식왕을 선정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 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주로 비만, 당뇨, 고혈압, 식품 알레르기 등 식사 조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학생들이 자유로이 영양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겠죠. 다음은 MSDS, 물질 안전보건 자료 관리인데요.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세척제, 세제류 등의 소모품 보관 및 취급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영양 수업 및 동아리가 있는데 저는 아직은 초등학교에서만 근무해서 동아리는 해보지 못했고 영양 수업을 전 학년에 들어가는데 이론 수업과 요리 실습으로 수업을 차시별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산업체 영양사로 근무를 8년 하고 올해로 영양교사 경력은 3년 차인데요. 영양교사도 예산 관리를 합니다. 저희 일이 행정 업무를 빼놓고 얘기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매달 식단을 구성할 때도 그 전에 먼저 수고 계획을 작성하는 게 첫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수시로 목적 사업비, 무상식품비 등 예산을 계산해서 교육청에서 받기도 하고요. 1년 동안의 학교 급식을 마무리하고 나면 겨울방학이 되는데 그 시점에 식품비, 시설 설비비, 인건비 등 1년의 총 예산을 정리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짠! 이렇게 영양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제가 산업체 영양사로 근무할 때는 손익과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었다면 영양교사는 식생활 교육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단체급식이라는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입니다.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급식소의 총책임자이기도 하잖아요. 영양교사 업무는 정말 다 중요하지만 단체급식업에서 근무하면서 2번, 3번 챙겨도 모자람이 없는 주요 업무는 보건증, 유통기한 관리, 원산지, 보존식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할 때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 외에는 깊이 있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었고 검색해도 정말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하는데요. 영양교사라는 직업이 식단, 수업 등 대부분의 업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는 업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물론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등 음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령이 많기도 해서 실로 책임감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제가 직무를 쭉 나열식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이외에도 다른 업무가 더 있기도 하지만 주요 업무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해봤어요. 소개해드린 업무들이 이제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지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직무 속엔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어요. 혼자 사무실에 집중해서 근무하는 시간도 있고 조리 종사자와 메뉴 회의를 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있고 급식 시간에 학생들의 식생활 지도를 하며 느끼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 보람도 있고 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기쁨과 행복도 있답니다. 영양교사에 대한 직무 소개였지만 마지막은 모두 화이팅을 외치며 마무리할게요. 식품영양학과, 영양사, 영양교사 모두 화이팅! 그럼 오늘 또 영양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